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 뉴스 성현우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쪼그라드는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20년 후엔 역성장이란 제야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국이 낮은 경제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보고서에서 보면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 자본, 생산성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로 낮은 경우와 60%로 중간인 경우, 90%로 높은 경우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짰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율이 낮으면 인구가 통계청의 중위 추계 수준으로 감소해도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마이너스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과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 기존 전망에서 주로 2050년께 역성장 또는 제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본 것에 비해 시기가 10년 이상 당겨진 것이다. 생산성이 낮고 인구가 통계청 저희 추계 수준으로 감소하면 수치는 더 악화한다.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 2.0%에서 2030년대 0.5%, 2040년대 마이너스 0.3%로 쪼그라진다. 조 부원장은 한국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부단하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우호 국가와의 경제 통합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204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조태영 한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 보고서에서 생산성이 낮고 인구가 통계청의 저희 추계 수준일 경우 2033년께 제로 성장이 시작되고 2042년부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통계청이 업데이트한 인구 추계를 보면 기본 추계 수준이 2021년의 저희 추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68%로 2050년대 국내 추세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같은 달 보고서에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될 경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1.5%, 2031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0.9%, 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0.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발표한 보고서보다는 낙관적인 수치다. 조 부원장도 생산성과 인구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률 둔화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높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지만 최악 시나리오에 비해 약 0.5% 높은 수준은 유지된다. 높은 생산성과 함께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엔 성장률이 같은 기간 2.5%, 1.1%, 0.4% 등
소폭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50년이 돼도 역선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생산성과 인구 수준이 중간인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0%대 성장률이 204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문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초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정도만 다르다. 이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한국의 급성장기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였다. 이 기간 한국은 9.5% 성장했다. 이후 성장률은 10년마다 2에서 2.5포인트씩 하락하며 2010년대에는 2.9%로 낮아졌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서 2022년에는 2.1%를 기록했다. 저성장 국가라는 암울한 미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흐름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건설자산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을 통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인구 감소책이 나왔지만 추세를 반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지출하는 방식을 점검해 적합한 지출 구조를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